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로지텍 G502 X 플러스 마우스를 가지고 있고 언박싱과 함께 마우스의 간단한 외관 그리고 사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사실 저는 로지텍 마우스를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하나를 써왔는데 아주 저렴하고 오래된 모델을 사용했어요. G305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로지텍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로지텍 마우스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여기 작은 풀탭을 추가해줬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덕분에 언박싱이 좀 더 쉬워졌거든요. 자, 됐네요. 네, 바로 여기 마우스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윗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보관해 둘게요. 옆면에 모든 정보가 적혀 있으니까요. 이제 마우스 자체는 제 생각엔 꽤 가벼운 편이에요. 물론 가장 가벼운 건 아니지만요. 이건 뭐지? 아, 이건 그냥 교체 가능한 버튼이네요. 그리고 혹시 여기 어디에 무게가 적혀 있나요? 아, 잠깐만요.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무게 106g이네요. 말했듯이 이게 가장 가벼운 건 아니에요. 대부분 울트라 라이트 마우스들은 보통 50g대 50에서 60g 정도 나오니까 이건 그에 비해 훨씬 무겁죠. 하지만 울트라 라이트 마우스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몇 가지 기능들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서 무게도 더 늘어난 거죠. 이것 좀 보세요. 여기 동굴도 있고 버튼을 교체하고 싶으면 쓸 수 있는 교체용 버튼도 들어있어요. 아마 이게 그거 같네요. 네, 보시다시피 에이밍 버튼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타입 C에서 타입 A로 연결되는 케이블도 들어있고 일반적인 케이블이라서 특이하게 생기거나 독자 규격은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마우스랑 키보드 언박싱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어떤 제품들은 억지로 타입 C를 넣으면서도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홈을 내거나 확장 부분을 만들어서 결국 자기네 케이블만 쓸 수 있게 해놓고 다른 건 못 쓰게 하죠. 그럴 거면 차라리 타입 C 케이블을 아예 넣지 말고 그냥 유럽연합에서 벌금이나 내고 조용히 있는 게 낫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행히도 그냥 일반 케이블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동글도 함께 들어있어서 라이트 스피드 동글을 꽂고 아마 집에 하나쯤은 있을 타입C 케이블로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점이죠. 왜냐면 보통 이 동글만 컴퓨터에 꽂으면 어디에 꽂느냐에 따라 마우스와 동글 사이에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거나 거리가 멀면 신호에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래킹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장 케이블을 사용하면 사실 확장이라기보다는 변환에 가깝지만 집에 굴러다니는 타입C 케이블을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휴대폰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케이블은 집에 하나쯤은 꼭 있죠. 그걸 컴퓨터에 꽂고 이 동글에 연결하면 사실상 연장 케이블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회사들이 대부분 이런 걸 포함해주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제 여기 있는 사양을 한번 살펴보면 그냥 기본적인 마케팅 정보입니다. 라이트 싱크, 라이트 스피드라는 연결 기술이 있고 히로 2만 5000K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포스 스위치, 초고속 반응 속도도 있죠. 파워 플레이라는 것도 있는데 솔직히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실제 사양을 보면 라이트 스피드 무선 기술, 기본적으로 2개의 온보드 메모리 프로필을 지원하고 G하브를 사용하면 5개까지 가능합니다. 이 마우스는 G하브와 함께 작동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로지텍이 마우스마다 2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키보드나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예요. MX 시리즈는 G에브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게이밍 제품들은 G에브를 사용하죠. 이게 좀 번거롭습니다. 왜 그냥 하나로 통합하지 않는 걸까요? 어쨌든 여기서는 G합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앞서 언급했듯이 이 마우스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5개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버튼, PTFE 재질의 피트, 13개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컨트롤, 8개의 RGB 존 그리고 타입C 충전을 지원합니다. 트래킹 부분에서는 앞서 말한 히로 25K 센서를 사용해서
100에서 25,600 dpi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40g의 가속을 감당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 누구도 손으로 40g의 힘을 낼 수는 없으니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 속도는 400IPS입니다. 또한 스무딩, 가속, 필터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확하다면 매우 정밀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수명은 약 130시간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RGB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이고 RGB를 켜면 37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물리적 크기는 무게 106g, 높이 131.4mm, 너비 41.1mm, 깊이 78.2mm입니다. 마우스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이게 전부입니다. 자, 이제 좋아요. 이걸 떼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 언급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이 맞다면 사실 여기서는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는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 같네요. 일부 로지텍 마우스에는 이 부분, 이 원형 부품이 있어서 분리한 뒤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테스트해 볼 만한 게 없고 거기에 따로 언급된 것도 보지 못했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건 게이밍 마우스라서 이런 디자인을 채택한 것 같네요. 제가 말하는 것은 로지텍이 자체적으로 만든 마우스 패드가 있어서 그걸 사용하면 마우스를 무선으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원형 부품을 통해 계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면 기본적으로 무선 충전기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즉 마우스가 마우스 패드 위에 있는 한 계속 충전이 되는 거죠. 꽤 멋진 기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동글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동글을 이 안에 넣고 마우스를 가방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한 곳에 보관할 수 있죠. 또한 여기에는 타입C 충전 포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를 조금만 올려서 더 잘 보이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화면이 너무 밝아졌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전원을 켜면 뭔가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요. 기본적으로 파란색 RGB가 보이고 여기에는 약간 분홍빛도 있습니다.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약간 숨 쉬는 듯한 상태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튼튼한 마우스고요. 실제로 손에 쥐었을 때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마우스에 대해 우리가 평소 자주 겪는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오랫동안 사용하는 내구성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완전히 평평하지 않은 마우스를 많이 접해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 마우스가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뭔가 휘어 있거나 해서 책상 위에 완전히 평평하게 놓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제품은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책상 위에 완전히 평평하게 놓여서 적어도 가격을 생각하면 꽤 괜찮은 편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모든 마우스가 이런 건 아닙니다. $100가 넘는 제품에서도 이런 흔들림이 종종 발생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마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마우스 패드를 사용한다면 거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평평한 표면을 쓴다면 확실히 느껴집니다. 마우스가 흔들릴 때 말이죠. 그리고 아마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는데 제가 충분히 오래 사용해보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테플론 피트나 그 부분이 다 닳아서 결국 평평해질 때까지 쓰게 될 거예요. 보통은 1mm도 안 되는 정도로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평평한 표면에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면 그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튼튼한 마우스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